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안지용입니다.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단락됐습니다. 제주에서는 지역구 3석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이어질지, 제주의 현안들은 어떻게 풀려나갈지 관심이 더욱 모아지고 있습니다. 집중진단 제주, 오늘은 3명의 국회의원 당선자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과 전망, 제주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일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방금 영상에 나온 당선인 3분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함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한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문대림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이렇게 3분 모시고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집중진단 제주 토론인데 앞서 자막 나온 것처럼 저희가 오늘 특별 대담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뉴스도 아니고 이렇게 제가 좀 토론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얘기를 나누고 도민분들이 좀 못 들었던 얘기들 이 자리에서 편하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너무너무 많이 얘기를 하셨을 것 같지만 우선은 3분 다 당선 축하드리고요. 당선 소감부터 먼저 짧게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위성곤 당선자님.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서귀포 시민 여러분,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선거 과정에서 도민 여러분께 주신 여러 가지 뜻,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정을 운영하고 정책을 운영하게끔 하라는 그런 말씀이 정책에 반영되게끔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분명하게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주와 서귀포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선거 과정 안에서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공약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위성곤 의원님은 3선을 지금 달성하신 건데 네. 좀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제 뭐 초선과 재선은 이제 기대에 의한 투표였다면 3선은 이제 평가를 하는 선거여서요. 상당히 이제 평가가 유권자들의 평가 가슴 아프고 냉혹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새롭게 반성하고 또 정치를 처음 출발할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실제 유권자들을 무시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었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성과를 좀 남기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초선 재선 하셨는데 초선 재선의 나의 의정 활동 평가하면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개인적 평가. 법률 소비자 연맹에서 20대에는 1등을 했고요. 아, 네. 21대에서는 이제 전체에 6등을 했습니다. 뭐 입법이라든가 아니면 출석률이라든가 법안 통과율이라든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뭐 수는 주기 어렵지만 우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양호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김한규 당선자님. 네, 도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년 만에 또 도민들께서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지난 선거 때는 저 개인에 대해서 아무래도 도민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셨기 때문에 저보다는 저희 민주당에 주신 표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번 선거는 짧지만 22개월의 제 의정 생활을 평가받는다라는 생각으로 더 절실한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다행히 도민들께서 긍정적으로 봐주신 것 같아서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라는 각오를 합니다. 그리고 저를 선택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갖고 계신 염원, 그 부분까지도 다 헤아려서 더 큰 목소리를 내고 더 열정적으로 더 큰 성과로 보답하겠다 이렇게 약속드립니다. 네, 이번에 세 지역 중에서는 가장 높은 지지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초선보다 재선이 수월했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실제로 수월했다고 느끼십니까? 위성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선과 재선은 성과보다는 여전히 이제 기대에 대한 투표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특히 22개월밖에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로서는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도민 여러분께서는 그거보다는 보궐인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네. 지금 평가하기는 좀 이르지 않냐라는 그런 이점이 저한테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거는 쉬운 선거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어떤 분이 전화하셔서 자기는 이제 선거는 이겼는데 투표에서 졌다. 그 말씀은 선거 캠페인은 본인이 잘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시던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거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도 꼭 이겨야 된다. 네. 우리 민주당 후보들이 그 과정에서도 더 절실하게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이야기, 그런 캠페인을 하겠다라는 각오로 준비를 했었고 그런 면에서는 나름 뭐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김한규 당선자님도 위성군 당선자님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22개월밖에 안 했지만 22개월 네. 의정 활동을 스스로 평가한다면 어느 정도 주시겠습니까? 전 80점 80점. 생각이 듭니다. 네. 내심 아쉬운 부분들이 선거 과정에서 떠오르더라고요. 도민들께서 언론에서 나오는 건 봤는데 그래서 뭐를 바꿨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저런 얘기를 머릿속에는 있지만 막상 도민들한테 딱 말씀드리기가 왜냐하면 그런 질문을 하셨을 때는 본인들은 잘 못 느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네. 20점의 공백 상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영원히 100점이 되겠습니까마는 4년 후에 혹시 다시 출마할 때는 90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10점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공간을 채워보겠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문대림 후보님, 당선자님, 죄송합니다. 네. 네.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제주시 갑 유권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신 뜻 잘 받아 안고 열심히 정치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서민들의 애환을 함께 하겠습니다. 진정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있겠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성과를 내는 정치로서 보답하겠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빠른 민생 회복을 주문하셨습니다. 등원과 동시에 우리 민주당의 당론을 모을 것이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변화시켜서 민생 경제 회복에 매진하겠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선수를 강조하시는 두 분 모시고 제주도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힘있게 제주 가치 중심의 도민 성장 시대를 힘있게 열어나가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문대림 당선인께서는 사전 5기 그리고 당내 경선까지 치르면서 아마 가장 어렵게 선거를 치렀다라고 주변에서 다들 평가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습니까? 뭐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경선 과정도 사실 힘들었고요. 그렇죠. 경선 과정에서 어쨌든 그 사적 관계에 대한 부분, 사적 온정주의에 관한 부분, 그리고 이게 공적 결정을 담당할 사람을 선출하는 과정에서의 갈등들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올바른 선택을 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선 과정에서도 사실 힘들었습니다. 2018년도에 제가 상당한 네거티브를 당하거든요. 네. 그래서 선거 이후에 한 2달 넘게 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전혀 아무런 이상이 없게 나온 내용을 가지고 또다시 재탕 삼탕하면서 네거티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부관참시당하는 느낌이 있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이제 어쨌든 정치적 소신과 정책적 비전으로 승부하려고 꾸준히 노력했었습니다. 그 과정은 좀 쉽지가 않았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당선 소감이 좀 남다르셨던 것 같습니다. 네. 세 분 당선 소감을 들어봤는데 선거 과정에서 내가 진짜 이런 건 좀 정말 힘이 되었다, 혹은 정말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다 이런 것까지 있으셨는지도 모르겠는데 에피소드 있으면 하나씩 정도 듣고 좀 넘어갈까요? 이번 거꾸로 우리 문대림 당선자님부터 할까요?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종일관 네거티브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었고요. 그리고 힘을 얻었던 것은 두 분 의원님도 그렇게 하셨겠지만 저희들이 차량 유세, 골목 유세를 하는 과정에 네. 초중생들이 이렇게 연호해주고 따라와주고 박수를 쳐주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우리의 어린 아들, 딸들이 좀 더 안전하고 복된 사회 속에서 마음껏 상상하고 도전하고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지금의 이제 고생이 그렇게 이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가장 큰 힘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뭐 사적으로는 네. 우리 그 경선을 함께 치렀던 송재 의원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네. 열심히 해라.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라. 라는 부분도 이제 사실 큰 힘이 됐었습니다. 네. 네. 초등학생들 따라다니면 선거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초등학생들한테 인기 비결 혹시 있습니까? 제가 실은 줄을 세웠었습니다. 아이들 좀 와라, 이렇게. 인기 비결은 모르겠고요. 처음에는 아마 그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연설 내용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꾸 듣다 보니까, 자꾸 가다 보니까 이제 관심을 갖게 됐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성군 당선자님. 네. 예, 저는 이제 그 연말이 이제 지나고 나서 1월부터 저희 당이 이제 공천 과정에 들어가면서 공천 과정 안에서 이제 당의 지지율도 빠지고 저의 지지율도 빠지는데 이게 걷잡을 수 없이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1월달 민주당 제일 떨어졌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월달, 2월달, 2월달. 부정까지. 이제 설날 여론조사를 봤는데 접근했어요. 네. 내부 조사로는 더 떨어진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이제 저도 이제 평가가 냉혹했고 그 과정 안에서 이제 저희 당이 공천을 마치고 캠페인을 시작하고 저희들도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이제 저희들도 회복을 했는데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요. 네. 어떤 얘기도 잘 안 먹히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해도 긍정 안 하시고 이런 얘기를 해도 긍정 안 하시고. 네. 그러니까 결국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당이 갖는 그 힘이라는 게 그런 거로구나라는 걸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당에 이제 읍소도 하고 네. 좀 당에서 좀 반발도 하고 전화해서 막 이렇게 네. 또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게 가장 힘들었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 당 공천이 끝나고 나니 공천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여러 이제 다니는데 이제 그것의 힘을 받아서 정권 심판론도 다시 세울 수 있었고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저도 초등학교 중학생 애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제 유세차를 가지고 거리 유세를 계속 했던 것들이 이제 그 친구들에게 반응을 내왔던 것 같습니다. 저쪽은 그런 활동을 잘 안 하셨고 또 제한적으로 하셨는데 저희들은 갖고 또 저희들이 이제 저는 뭐 학교 근처를 주로 자주 다녔습니다. 네. 일부러 좀 다녔거든요. 네. 제 기억에 초등학생에게 마음을 얻으면 네. 그 선거는 이긴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네. 갖게 된 적이 있어서 일부러 가서 접촉을 시도했는데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고 네. 위성군 짱이라고 하고 엄마를 설득했다고 하고 아빠를 설득했다는 그 얘기 들을 때 네. 매우 기뻤고 이제 그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 아이들이 좀 더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제주를 만들어야겠다는 다짐도 아울러서 했고 이제 그런 것들을 공약화도 좀 시켰습니다. 네. 두 분 다 지금 투표권이 없는 어린이들의 표심을 얻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인상적인데요. 우리 김한규 당선자님. 네. 저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사실 개인적인 제 선거운동의 역할이 얼마나 됐을까 사실 좀 부정적입니다. 선거 구도가 너무 중요했던 선거기 때문에 제가 선거운동 열심히 했던 거는 제 스스로의 만족과 도민들께서 보시기에 지지율이 높으니까 방심한다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 열심히 했을 뿐이지 사실상은 여의도에서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분위기가 잡히면서 선거의 결과는 한참 전에 이미 결정됐던 게 아닌가. 민주당 공천으로 일시적으로 요동쳤을 뿐이지 그 흐름은 사실 국민들이나 도민들께서 이미 마음속에 정해두신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 추석 전후에 있었던 여론조사
저는 이게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역 국회의원들은 사실상 한 6개월 전에 이미 평가가 끝나는 것 같고 그때 민주당의 이제 지지율들이 높게 나오면서 큰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고 방심하지 않으면 선거 자체는 이길 수 있겠다. 다만 우리가 이 분위기에서 얼마나 더 도민들에게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잘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향후 의정활동에 대한 기대를 얻어낼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더 나아가서 2년 후에 지방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도 네. 민주당이 좋은 결과를 내려면 매번 이렇게 민주당이 오래오래 계속 당선된다라는 이런 공격들에 대해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되게 관건이었고 선거 과정에서 기분 좋았던 순간은 저도 뭐 비슷한데 저는 조금 달리 이제 대학교 앞에서 네. 선거 운동을 많이 했는데요. 제대가 저희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대부분 무표정하게 지나가시죠. 아무래도 청년분들, 대학생분들이 정치인이나 정치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네. 정치 혐오가 좀 팽배해 있는 분위기라서 그런데 무표정하고 저한테 전혀 관심 없을 것 같은데 와서 저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라고 웃으면서 인사를 할 때 그 네. 무표정이 웃음으로 바뀔 때 그 순간 우리 민주당이 다른 지역보다는 청년들, 대학생들에 대한 지지가 높다. 그리고 그거를 계속 이어오기 위해서 선배 정치인들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분들한테 지지를 꼭 얻어야겠다라는 욕망이 있어서 바쁜 시간 쪼개서 제대 앞에서 유세도 많이 했고 네. 당선되고 나서도 제대 앞에서 특별히 가서 당선 인사하고 앞으로도 이분들이 조금 더 활짝 웃을 수 있게 네. 민주당 지지자라고 얘기하는 게 자랑스러울 수 있게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과제를 얻는 선거였습니다. 네. 오늘 말씀들 들어보니까 아이들 표심도 얻었고 청년들 표심도 얻었고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 청년들이 웃을 수 있는 제주 이런 것들을 좀 네. 꿈꾸시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가 앞으로 아마 도민들이 평가하게 될 성과가 중요할 것 같은데 짧게 그냥 나는 국회 들어가면 1호 법안 이런 것들을 준비하겠다. 그리고 이런 상임위를 희망하고 있다. 이런 정도만 짧게 얘기를 나누고 좀 정리를 할까 싶은데요. 우성군 당사자님. 네. 예, 뭐 여러 법안을 하고 싶긴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서귀포 시민 주권 시대를 열어야 된다라고 네. 이제 시민들께 약속을 드렸고 그게 이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단일 행정 체제가 되어지면서 사실상 시민들의 권리가 박탈되었다. 네. 그래서 그 권리를 살리는 법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제주특별법 제10조에 보면 시군을 두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제주도는. 네. 그 조항이 살아있는 한 시군을 둘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네. 이 법안을 지금 제가 발의를 해놨는데요. 폐지하는 것을. 네. 그래서 이 법안이 이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좀 노력을 해보고 안 되면 다시 22대 국회에 첫 발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한 이제 해녀 지원법, 해녀가 이제 국제 유네스코에 등재되어지면서 이제 해녀의 문화 그리고 또 보존 그런데 실제 생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소득까지 포함되어진 그런 법안들을 좀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상임위원회는 뭐 이제 당선되신 두 분이랑 이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뭐 농해수위나 아니면 뭐 행안이나 아니면 산자회나 우리 지역에 좀 도움이 되는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해볼 요량입니다. 네. 이번에 상임위원장으로는 좀 희망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저희 당 삼선을 했더니 한 3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면 지금 먼저 상임위원장님을 하신 분들을 빼면 한 뭐 24분 정도가 상임위원장을 이제 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상임위를 하느냐, 언제 하느냐가 네. 이제 과제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문대림 당선자님. 네. 네, 저는 실현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하고 저희 욕심을 놓고 봤을 때 구분하고 싶은데요. 네. 제 욕심을 놓고 봤을 때는 해양자치권에 관한 규정을 좀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화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갖고 있는 해양 영토를 놓고 봤을 때 네. 자치권의 범위가 지금 육상에만 작동하고 있는데 이걸 해상까지 넓히게 되면 그만큼 경제 영토가 넓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조업허가권과 어족자원관리권만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네. 그 많은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욕심이긴 한데 네.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분 의원과 의논하면서 같이 하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 내국인 관광객 수가 확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살리기 위해서 관광기본법 75년도에 제정된 관광기본법에 관광기본권 조항을 집어넣어서 네. 관광약자와 스트레스 업종 종사자들의 관광기본권을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책임지도록 하는 그 책무 규정을 집어넣어서 관광의 규모를 확대하게 되면 뭐 다른 지역으로도 여행을 가겠지만 제주도가 이익을 볼 것이다. 네. 그렇게 해서 입법을 통해서 제주도 관광산업을 살리는 관광산업과 관련해서 저희 갑 지역이 치유관광을 위한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양치유, 농업치유, 산림치유 쭉 하고 있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관광기본법에 관광기본권을 추가하는 조항. 네. 이걸 좀 우선적으로 하고 싶고요. 또 이제 농어민수당 법제화도 이렇게 한번 실현시켜 볼 예정입니다. 상임위는 희망하시는 곳이 있습니까? 유성권 의원님하고 얘기가 똑같은데요.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농해 수익 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제가 선거운동 과정에 그 묻길래 네. 대답을 그렇게 했던 적도 있고요.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예, 잘 검토해야죠. 알겠습니다. 김한규 당선자님. 네. 네, 저는 섬에 사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법안들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뭐 쉽지 않은 일인데요. 택배비, 물류비에 대한 지원, 네. 관련된 법안들을 꼭 다시 발의해서 통과시키고 싶습니다. 지금 택배비 지원을 하고 있는 시범 사업 진행 중인데 여전히 부족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섬발전 지원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섬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삶을 증진시키기 위한 법, 너무 좋은 법이죠. 네. 근데 제주도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네. 도에서 우도나 추자도 이런 섬은 되지만 제주도는 해당되지 않는데 사실 제주도에 살아도 섬이 클 뿐이지 그 불편함은 여전히 큰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육지에 사는 의원들을 설득해내는 게 과제인데 우리 두 분의 의원님과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상임위는 유성권 의원님 말씀하신 상임위 중에 산자위가 있는데 네. 제주도에 도움이 되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되게 도움이 되는 상임위입니다. 이름도 좀 복잡한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네. 제일 긴 이름의 위원회인데요. 여기 가게 되면 실제로 지역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도움이 돼서 우리 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네. 4년의 임기 동안 2번씩 돌아가면서 하니까 지역에 도움되는 상임위 나눠서 골고루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활동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택배비 지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은요. 음. 제가 법안을 좀 개정을 해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제가 태워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더 확대하시겠다. 그걸 확대하시겠다니까. 네. 그러니까 뭐 도민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물류비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또 예. 육지로 나다니기가 힘드니까 예. 항공비 네. 문제도 굉장히 좀 예, 부담이 그렇죠. 돼서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잘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조금 총선의 뒤에 과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요. 우선은 지금 이번 선거 아까 김한규 당선자님이 구도를 말씀하셨고 정권 심판을 얘기하셨는데 아마 정권 심판을 불러일으킨 가장 큰 요인이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것은 조국혁신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 돌풍이라고까지 여전히 불리고 있는데 이후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유성권 당자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따로따로 가기는 하는 겁니까? 예, 관계는 이제 원내 운영 전략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이제 그 함께 있는 것보다 이렇게 따로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려면 네. 1당과 2당 말고 다른 정당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제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전략적으로는 이제
그 함께 연대할 것은 연대를 굳건히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또 경쟁할 것은 나름의 또 경쟁을 통해서 전체적인 발전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뭐 이 의견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근데 이제 조국혁신당이 과연 2년 후에 지방선거에는 후보를 어떻게 낼 것인가. 수권 정당으로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키워가려고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총선처럼 비례 전문 정당으로 계속 남을 건지 그 태도에 따라서 과연 민주당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부분도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분들은 지역구 의원들이 아니다 보니까 네. 지역 활동 없이 오롯이 이제 정무적인 일들만 하시니 저희보다는 아무래도 중앙 정치 이슈에 더 관심이 많이 쏟으실 텐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독자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고 네. 또 그리고 그분들하고 저희들만으로도 또 거부권을 또 무력화시킬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이 아무래도 중심추를 갖고 어떻게 이 여당과 협력을 하고 또 조국 혁신당을 지지한 그 국민들의 마음도 또 반영해 낼지 이것은 오히려 저희 민주당의 고민이고 과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당내에서 의원들이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지난 2년처럼 똑같이 네. 이렇게 의미 있는 법안 통과시키기 어려운 구조, 그냥 누구나 들으면 좋은 법안들 이렇게 통과시키면서 다시 2년을 3년을 보내야 되나. 그래서 아마 이제 중진 의원님들 3선 이상의 의원님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자 역할들을 해야 되는 고민들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이 전체적으로 이제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일방성이 있었다면 네. 이제 민주당의 일방성을 가지고 전국 운영하면 실제 그 이제 170석이 넘는 의석을 준 국민이 민주당을 볼 때 책임성을 다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책임 있는 우리 민주당은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민생을 살피는 일을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대강으로 계속 뭐 오늘 이제 대통령께서 그 뭐 청와대 참모회의를 통해서 연설을 했는데 실제 국정기조를 뭐 바꾸겠다는 얘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아서 올바른 방향으로 해왔는데 국민들이 잘 이해 못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방식이면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겠지만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견인해내는 역할을 혁신당과 해나가고 그리고 또 이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의 책임성을 또 지는 책임을 져가는 그런 역할들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권은 바뀔 분위기가 아니니까 정권 기조가 이 정권을 어떻게 견해 나갈지를 강대강이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혹시 뭐 문대림 당선자님은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예. 조국 대표께서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의 쇄빙선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아마 이제 개혁 여러 가지 이제 특검법이라든가 개혁 과제들을 이제 들고 나설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22대 국회가 제가 처음으로 일하게 되는 22대 국회가 좀 극한 대립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대화하고 타협하고 생산적인 국회가 됐으면 네. 하는 바람도 있거든요. 네. 물론 제가 투쟁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좀 바뀌어야 된다. 이번 선거의 메시지는 대통령이 틀렸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권 심판 이슈가 모든 구도를 결정해버린 그런 선거 아닙니까? 이것을 정확히 받아들여서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꾸고 국민과 소통하고 또 야당과 국회에서 소통하면서 좀 분위기를 좀 바꿔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예상하는 대로라면 이제 극한 대립이 예상되는데 사실 저는 그런 상황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번 총선이 회초리를 든 것이라면 이 회초리를 맞은 수준에서 윤석열 정권이 좀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을 모시는 쪽으로 가지 않고
또다시 지금과 같이 고집한다면 회초리가 아니고 쇠몽둥이를 들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네. 좀 우리 두 분 의원님들께서 선배 의원님들께서 국회에서 그런 분위기를 좀 안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소위 동물국회는 피하고 싶은데 이번 총선 결과는 회초리가 아니라 몽둥이를 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네. 근데 오늘 그 담화는 도대체 이해가 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앞으로의 국정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은 문대림 당선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국회로 어떻게 보면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뭐 극한 대립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생각하는 어떤 성과들 정책적 성과들을 내기 위한 과정이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보관들이 있으신지도 궁금한데. 소통하고 어쨌든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도 계획 과제들을 이렇게 잘 수행하려면 네. 여당과의 소통, 윤석열 정부와의 타협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다면 네. 여당을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여당의 수도권 의원들과 중천권 의원들을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설득을 통해서 실제 힘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네. 지금도 여전히 이제 대구 경북 그리고 이제 그쪽의 근거에서 사실은 정책 결정을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저는 이제 그런 정책 활동들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당 안에서도 소통할 수 있는 통로들을 찾아서 좀 돌파구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제가 봐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22대 국회에서 좀 민주당이나 정치권이 바뀐 모습들 그래도 국민들이 기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제주 이야기로 이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선거 과정에 제2공항 얘기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 사이에서 민주당이 가장 많이 국민의힘이 공격했던 것은 의원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입장들을 내고 있다. 민주당의 통일된 입장은 무엇이냐라는 주장들을 계속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안의 의견들이 너무 다른 것 아닌가. 제주 안에서도 통일되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주장들이 있는데 우선 김한규 당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선거 때 다른 당 후보들이 저희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프레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뭐 도민들의 생각도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 3명의 국회의원이 조금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부분들이 달랐을 수는 있는데 크게는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 3명의 후보 시절에도 미리 얘기를 했었고 당선이 되고 나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크게 다르지 않고 기본적으로 도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반영을 해야 되고 절차적으로 부족한 부분들 빠졌다고 우리가 지적된 것들은 챙겨 나가자라는 거고 그게 뭐 서귀포든 제주시든 각자 지역에 따라서 완전히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도민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들은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결정하자라는 거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 이제 찬성하는 분들이 더 많으면 그건 할 수 있는 거죠. 저희 민주당 제가 이제 도민들의 의사결정권들을 얘기했지만 이게 무조건 부정적으로 결론을 내야겠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고 저는 타당 후보에 대해서도 서운하지만 이제 방송이나 언론에서도 계속 주제나 토론 주제나 인터뷰도 자꾸 이제 저희 3명과 오영훈 도정안의 간극을 자꾸 네. 크게 보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도민들께서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서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 하나의 목소리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 당은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부터 이제 입장을 통일해서 쭉 진행을 해왔죠. 공항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고 그것이 이제 절차적 민주주의가 지켜져야 된다라는 기본적 입장과 베이스를 가지고 현재 문제를 저희 당은 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안에 이제 의원들 간에 뭐 약간의 이제 강조점이 좀 다른 측면들이 있지만 전체적인 방향에서는 저는 뭐 그 앞서 얘기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제주 오셔가지고 그 당시 대통령 후보이던 시절에 했던 그 상황 안에 있다고 보아지고 그런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공항은 그런 방법으로 추진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 주권 얘기하셔서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일각에서는 계속 주장하는 것이 주민 투표를 해보자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승곤 당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미 주민 투표에 관련되어서는 이제 국토부도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오영훈 지사께서도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네. 다른 방식을 찾아봐야 된다. 혹시 문대림 당선자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주민 투표를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사회 원로분들하고 같이 그런 이제 공식 논평도 냈었고요. 어쨌든 저도 이제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고 다만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 그리고 최근 검증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 안전성에 관한 부분 그리고 환경성에 관한 부분 그리고 기존공항의 수용성에 관한 부분들이 제대로 이제 전달되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증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면 추진 전에 기본계획 고시가 있을 것이고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갈등이 지금 예견돼 보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자협의체를 주장을 했었고요. 그 오자협의체 속에서 그 지금까지 이제 얘기됐던 검증의 내용이라든가 절차적 타당성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전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얘기를 해서 그럼 이것들에 대해서 도민들께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알린 이후에 확장된 공론조사 방식이든 주민투표 등을 통해서 도민들이 자기 결정권을 확인하자. 이것이 저희가 주장했던 방법입니다.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건 뭐냐면 국토부가 국책사업이고 국토부가 프로세스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기재부 핑계를 대면서 너무 뒤에 있지 않는가. 저는 이제 국토부가 이 제2공항을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기본계획고시도 벌써 했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재부를 설득하려고 도하고 또 협의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했었을 텐데 그런 게 멈춰 있다. 이것은 이번 총선을 염두에 둔 것인지 아니면 추진 의지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등원을 하게 되면 두 분 의원님들과 함께 확인해 보고 싶다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공항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해소할 건 해소하고 힘있게 추진하자. 네. 과정에 그렇지 못할 이유가 생기면 그때 다시 논의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의견 수렴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모호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원희룡 도정 때 한번 도민 여론조사도 했었는데 거기 성산과 전체 지역 의견이 다르게 나오면서 조금 핑계거리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후에도 이런 주민들의 어떤 의견 반영을 제대로 하겠다. 절차를 투명하게 하겠다. 제가 말씀 나오니까 얘기하는데요. 원희룡 도지사께서 2014년 용역을 주고 2015년 10월 용역 결과가 발표되기 한 40일 전에 국토부로 공문을 보냅니다. 그 공문의 내용에 대해서도 저는 해명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공항, 복수공항을 기정사실화하는, 그러니까 제주도에 2개의 공항을 기정사실화한다고 볼 수 있는 내용으로 국토부로 공문을 보내거든요. 네. 그러면 제주도에 공항이 2개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 공론화 과정이 저는 패싱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런 정책 결정을 내렸는지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것들에 대해서도 이후에 좀 얘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패싱된 공론화 과정을 이후에는 밟아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알 건 알아야 되죠. 왜 기존 공항의 수용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얘기되는 과정에 복수공항을 기정사실화 해버렸는가. 네. 일단 그 사안은 밝혀야 될 진실은 밝히는 것이고. 네, 저는 그렇다고 보고 네, 두 번째는 방금 얘기하신 제2공항 그쪽에 추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 제주도의 100년 대계를 담는 공문이 어떻게 작성되었는가. 네. 이거는 좀 확인해 봐야죠. 네. 저는 이제 공론화 과정 내지 도민들의 의사결정권이라는 게 이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만 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뭐 요구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는 건데요. 주민투표는. 하지만 이 제주특별법에 따라서 도의회가 이제 동의권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동의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꼭 환경에 관한 이슈만이 아니더라도 도의회가 그런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그게 뭐 광범위한 여론조사든 아니면 자체적인 뭐 주민 투표든
이런 과정으로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두 위원님들께서 당선인께서 협의체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 여하튼 도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의 뜻대로 됐다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 지역, 을 지역만 해도 보면 동서쪽으로 생각이 되게 다르고 또 그분들의 주장의 강도가 되게 세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쪽으로 당장 결정을 하든 도민들이 우리랑 관계없이 그냥 행정위에서 결정했다라고 생각하면 반발이 엄청 날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하튼 정치인들이 저희들이 해야 될 거는 여하튼 너무 길지 않게 이제는 좀 종결을 해야 되고 선거 때마다 단골 주제가 되는데 토론 주제가 되는데 이 주제에서는 좀 빼야 되겠다. 그거를 위해서 저희 국회의원 당선자 3명이 노력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제2공항 관련해서는 세 분 당선자분들이 정치력을 분명히 발휘하겠다 정도로 좀 네. 정리를 하도록 하고 이 시간이 얼마 남지 네. 않아서 짧게 하나만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행정체제 개편 아까 위성곤 당선자님 말씀하셨지만 결국 특별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고 국제자유도시 비전이라는 것도 결국 특별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 특별법 개정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생각하고 계신지 짧게 말씀 듣고 이 부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성곤 당선자님. 예, 이제 특별자치도 출범이라는 건 두 가지의 큰 그림이죠. 하나는 이제 그 권한을 이양해서 실질적으로 자치를 강화한 것, 그리고 하나는 행정체제의 통합, 그래서 효율성을 높인 것. 효율성을 높였는데 실제 주민 수용성이나 민원 수용성은 매우 떨어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기초자치권 부활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많은 권한이 좀 이양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저는 이제 국제자유도시라는 도시를 국제도시로 변경해야 된다라고 개정안을 지금 내놓고 있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신자유주의가 가장 팽배할 때 만들어진 법률이거든요. 사람, 상품,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되어지는 그렇죠. 국제적 규범이 적용되어지는 뭐 도시, 이게 이제 국제자유도시의 개념인데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하다 보면 사실 기업 중심으로 네. 자본가 중심으로 이제 국제자유도시를 끌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국제도시로서의 변모하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 국제도시에서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네. 면세점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 그 수익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JDC가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제주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만들고 그것을 서포트하는 기관으로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 방향으로 개발센터를 운영해야 된다고 보아지고요. 국제자유도시는 좀 더 저는 그 자유권을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제 그럼 JDC 같은 경우는 제주도로 이관하자는 말도 많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관 문제는 향후에 좀 논의가 논의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죠.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고요. 네네. 비자 제도를 좀 더 정비해서 제주에 좀 더 그 고급 기술 인력이라든가 이런 인력이 올 수 있는 공간으로서 그리고 국제적인 기업들이 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비자 제도를 좀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제도시를 좀 완성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는 뭐 3선이시니까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선 특별법 얘기를 조금 더 대표로? 진행하고 싶은데 대표를 하신 걸로 하고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 멘트 한 30초씩 듣고 오늘 네. 좀 토론을 오늘 대담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못하신 말씀들 제가 짧게 JDC 이사장이요. 네, 이제 마무리 말씀 때 붙여주십시오. 네, 문대린 붙였습니다. 당선자님 먼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JDC도 제주 도시공사로 이제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과거에 이제 산업문명 시대를 이제 받아 안았던 기구 아닙니까?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JDC도 제주 가치 중심으로 이렇게 제주의 경쟁력을 키워나가자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점 알아주시고요. 어쨌든 도민 여러분 특별법 개정에서부터 제주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해 나가는 과정에 도민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것이고 두 분 의원님과 머리를 맞대서 좋은 결과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가치에 기반한 도민 성장 시대, 제주 도민들을 우선시하는 실용주의 시대를 열어나가는데 힘있게 그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한규 당사님. 네. 네, 도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선택하시고 나서 제 의정 활동을 보고 결코 후회하지 않도록 성과를 내는 재선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치 양극화로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힘들어 했는데요. 이제 그런 갈등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 국민들께서 정치 혐오를 하지 않고 저희 정치인들이 하는 일들이 국민한테 도움이 된다. 그런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의 정치력 발휘하는 그런 의정활동 보여드리겠다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유승근 당선자님. 이번 선거는 이제 민심을 우습게 알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선거였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담아도 그렇듯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데 국민과 계속 싸운 대통령, 싸우는 정부,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 국민들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리고 경제는 매우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정부나 그리고 정치권이 민심에 관심을 갖는 그런 정치를 좀 해나가겠습니다. 늘 언제나 도민 곁에서 시민 곁에서 함께 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이 세 분 활동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선 축하드리고 어떤 입법 성과와 소통을 통해서 앞으로도 많은 만남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우리 유승곤 당선자님, 김한규 당선자님, 문대림 당선자님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대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제주 도민들의 대변인으로서 그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앞으로 4년 동안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토론 없이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죠. 저는 집중진단 제주를 진행하게 되면서 지역사회에 꼭 필요하지만 들리지 않는 다양한 목소리들을 이야기해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토론자가 없어서 때로는 책임지는 분들이 출연을 거부해서 다양한 이유로 방송하지 못한 토론 주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다루지 못해 혹여나 소외를 느꼈던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오늘 드리고요. 오늘 저는 다양한 이유로 마지막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응원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역의 여러 자리에서 다시 만나길 기대하며 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KBS 안에서도 다양한 토론이 일어나길 그리고 밖에서도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